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면국사학당의 주제는요. 원간섭기. 고려에서 원나라 즉 몽고의 침입을 맞은 결과로 원나라가 이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시기. 그때 얼마나 어떤 굴욕을 당했었는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알고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고려 후기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고려 후기의 정치는 고려 후기의 집권 세력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문벌귀족이 있었다면 후기에는 건문세족이 있는 거죠. 건문세족, 이름에서 권세를 가진 족속이다, 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세를 가졌다, 가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쥐고 있다. 그 권력의 핵심이 뭐다? 원나라. 원나라에서 권력의 핵심을 주고 그 권력을 두 가지로 펼치는 거죠. 도평의사사에서 그리고 대농장에서. 그게 바로 건문세족의 핵심이에요. 자, 고려 후기 보시면은 왕들은 똑같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왕들이고 그리고 건문세족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려가 원나라에게 어떤 식으로 간섭을 당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몽 항쟁기였고 그 전에는 여진 정벌기였고 그 전에는 거란 침입기였던 거예요. 자, 원간섭기에 우리나라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게요. 첫 번째, 일본 원정에 강요당했다. 사실은 원나라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게 커요. 자, 이런 상태에서 딱 하나. 여기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원나라에 편입되질 않았지만 속해 있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딱 하나. 여기만 못 간 거예요. 일본만. 자, 그러면 일본만 못 간 이 상황에서 원나라가 자존심이 상하겠죠. 근데 사실 강화도도 못 건너오는데 일본을 어떻게 건너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니네 배로 니네들이 가서 우리는 오바이트 하니까 못 가. 니네가 가서 이겨. 자, 그래서 니네가 가서 이기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다가 정동행성을 만들어요.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러 가는 성이란 뜻이에요. 자, 고려에다가 정동행성을 만들었다. 고려보다 더 동쪽으로 간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일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동행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네들은 그냥 편안하게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 보고 있다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2번이나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이 많이 돼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한마디 태풍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신풍이라고 불렀어요. 신풍, 가미가제. 그래서 가미가제라는 게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자살 특공대를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큰 뭐 미사일을 그 탑재를 하고 그냥 막 그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데로 그냥 자살하고 폭격하고 뭐 이런 그런 걸 가미가제 폭격대라고 불렀는데 그게 요때 이 정동행성을 설치한 원나라의 명령으로 우리가 갔을 때 이 배가 뒤집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을 정복하지 못한 이 상황에 있었던 신풍을 그렇게 불렀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원정은 결국에는 실패해요. 2번 갔는데 2번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원나라 입장에서도 에이 쟤네들 그냥 말자 이렇게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됐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정동행성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더 이상은 정벌하러 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살려놓고 이제 연락처로 쓰는 거예요. 고려를 어떻게 한다? 지배하는 연락처로 쓰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나와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원나라에서 우리를 다 먹기는 뭐 그냥 그렇게 귀찮고 근데 국경선이 있는데 여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쌍성총관부 그리고 개성은 좀 관리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 여기 괜찮더라 그러면서 탐라총관부 이렇게 세 개를 설치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나라의 그 권역이다. 원나라가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런 걸 설치를 해버리거든요. 자, 이 중에서 충렬왕 때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 다시 돌려받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 국경선인데랑 여기는 멀고 심지어 수도니까 건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도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이 국경선 근처는 슬슬슬 하다가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성총관부는 그대로 둡니다. 자, 그것을 나중에 공민왕이 다시 찾아오게 되죠. 무력으로. 네, 어쨌든 이렇게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를 지배력을 높이려고 했고 영토를 상실할 뻔했었다라는 거. 이 탐라총관부는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멀고. 자, 왜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원나라의 어떤 사랑을 받았었느냐? 거기가 딱 좀 높은 지대, 그러니까 한라산 있는 그쪽 있죠. 거기가 그 몽고의 그 초원지대랑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넓은, 그러니까 많이 넓진 않지만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공간에 풀이 자라는 곳이 있는 거죠. 고도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 거기다가 말을 사육을 했더니 얘네들이 말의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탐라총관부는 사실 말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었던, 본인들이 이제 그 점령을 하려고 했었던 곳인데 너무 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려주게 돼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 제주도 하면 말,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관제를 격화했다. 이게 굉장히 굴욕적인 것인데, 우리 이성육부 기억나요? 자, 이성을 성 하나로 묶은 다음에 이 성 다음에 부잖아요. 성, 야, 너네는 성이라는 이름 쓰지 마. 우리랑 비슷하게 쓰지 마. 하나 내려. 그렇게 해서 성도 하나로 묶고 그거를 부로 낮춰서 첨의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씩 낮췄다. 성에서 뭐가 됐다? 부가 됐다. 자, 그래서 육부도 6개의 부였는데 그 밑으로 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줄였어요. 그래서 부에서 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추원도 역시나 거의 부급이다. 사실은 성급이긴 한데 확 낮춘 거죠. 그래서 중추원도 밀직, 사로 격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를 깔보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죠? 뭔 소리인지. 우리랑 동급으로 있지 마. 우리보다 낮춰. 왕도 마찬가지죠. 우리 황제랑 동급으로 있지 마. 미리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는 원나라의 재상보다 우리 왕이 더 낮은 거예요. 자, 내정간섭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쪽으로 정벌하러 가는 성, 여기에 특히 이문소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고려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만호부, 순마소, 다루같이, 그러니까는 만호부, 순마소 같이 그런 어떤 그 이문소 포함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기구,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강요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뭐 그런 사람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루같이. 그러니까 고려를 다스리는데 중심이 되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리고 여자. 이거 지난 시간에 건문세족 얘기할 때 뭔가 여자를 되게 좋아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혼이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특산품들, 인삼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 몽고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매나 아니면 여성. 그래서 이제 공녀로 잡아갔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했냐면은, 얘 결혼했어요. 이렇게. 초반에는 결혼했다 그러면 안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나중에는 결혼을 했든 애기든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이거는 뭐 역사서에 나오는 거 아니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류가 왜 있는 것 같으세요? 한류가 특히 그 서양에서는 좀 늦게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 한류가 아시아권에서 완전히 태풍이 불듯이 그렇게 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정말로 어디 학설에 나오는 거 아니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아시아권에서 외모가 가장 출중한 민족이 우리. 네, 믿으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검문세족이 되는데 친원 세력으로서 제일 사실 빠른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딸을 시집 보내는 게 가능했느냐? 이 몽고 남자들이 정말 고려만 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닥친 대로 데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 몽고의 여성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예쁜 그 사람들만 더 예쁜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아시아권 안에서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문화풍속이 변동해서 우리가 몽고풍을 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몽고 말도 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몽고 머리도 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호복이라고 그래서 호복이나 변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녀들이 몽고로 간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고려양. 고려의 모양을 따라하는 어떤 유행이 번져요. 그래서 그 고려의 모양을 따라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냐면은, 그 고려 여자들이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싫어했을 수도 있죠. 시기했을 수도.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왜 요새도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걸치고 나오고 들고 나오고 이러면 완판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완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뭐를 장신구를 했거나,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뭘 만들었거나, 그래서 이제 음식도 그렇고, 무조건 뭘 하면은 다 그냥 완판되는. 그래서 고려양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 고려양을 그 몽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게 한류의 사실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호감을 갖는 외모에다가, 그리고 요새 한류는 거기에다 컨텐츠까지 더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점점점 확장이 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뭔가 전략이 더 세워지고 하면서 심지어 서양에까지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공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녀를 통해서 좋은 풍습이 생겼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만큼 한류의 어떤 열풍을 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유행을 아시아에서 선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왕권이 충충충거리면서 예속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주성 손상돼 있고, 그리고 정치가 왜곡됐다. 그런 앞서서 있었던 어떤 지배 세력들의 성격하고 요 검문세족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력자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 고려 후기에 원 간섭을 받는 우리 대외 정치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